4월 13일 월요일, 오늘 10% 이상 급등한 종목과 그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장은 오후 4시 키움증권 기준으로 코스피 지수는 0.86% 하락한 5,808.67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매도로 임한 가운데 개인은 매수로 대응했네요. 오늘 코스피 거래 대금은 21조 원입니다. 한편 코스닥 지수는 0.57% 상승한 1,099.85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매도로 임한 가운데 개인은 매수로 대응했네요. 오늘 코스닥 거래 대금은 11조 원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급등 종목들을 살펴볼게요. 오늘 10% 이상 급등한 종목은 총 79종목으로 코스피에서는 14종목, 코스닥에서는 65종목이 나왔습니다. 이 중 상한가 종목은 광전자, 조선코퍼레이션, 남선알미늄, 한솔테크닉스, TMC, 비샘전자, 네이블, 우리넷, 웨이브일렉트로, 우리로, 라이콤, 기산텔레콤, 아렌토테크놀로지, FR텍, RF텍, 알체라, ICH, 카티스, 서울전자통신, 에머리지 20종목이고요. 오늘 하한가 종목은 없었습니다. 총 79개의 급등 종목 중 상위 30개 종목들을 테마별로 묶어보니 3개 테마로 나눠볼 수 있었어요. 그 외 나머지는 개별 이슈로 오른 종목들인데요. 먼저 1번 통신장비 테마입니다. 엔비디아가 마벨 테크놀로지에게 20억 달러를 투자한다고 발표하면서 통신장비 기업들이 강세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 같은 분위기 속 마벨 테크놀로지와 더불어 최근 엔비디아로부터 투자받은 미국 광통신 기업인 루멘텀 홀딩스와 코이어런트의 주가도 상승세를 이어오고 있는데요. 그 밖에도 전쟁 이슈로 인해 시장이 변동성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전쟁 상황과 상대적으로 무관하게 움직이는 통신장비 기업들이 강세를 이어오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상한가를 닫아준 순서는 비샘전자, 아렌토테크놀로지, 광전자, FR텍, 라이콤, 카티스, 주성코퍼레이션, 기산텔레콤, TMC, 네이블, 우리로, RF텍, 웨이브일렉트로, 우리넷 순입니다. 이 중에서도 네이블은 3일 연속 상한가로 마감했으며 비샘전자, 광전자, 기산텔레콤, RF텍, 웨이브일렉트로는 이틀 연속 상한가로 마감했습니다. 다음은 이번 알루미늄 테마입니다. 파키스탄에서 열렸던 미국과 이란의 첫 번째 종전 협상이 결렬되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이 결렬된 이후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는 절차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직접 통제하여 이란의 원유 수출 경로를 차단할 계획인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소식 속 국제유가가 다시 100달러 위로 올라섰으며 이란은 현재의 유가를 그리워하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는데요. 이란이 홍해까지 봉쇄할 가능성이 제기되며 알루미늄 공급망 우려가 이어지는 가운데 알루미늄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다만 국내 선사인 장금 마리타임의 선박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했다는 단독 기사가 있었으니 참고해주세요. 해당 선박은 이란이 지정한 길목을 통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여 페르시아만 진입에 성공했다고 전해졌습니다. 장금 마리타임은 국내 대형 해운사인 장금상선의 유조선 계열사인데요. 장금상선은 흥하해운의 최대 주주로 있기도 하니 참고해주세요. 다음은 3번 반도체 테마입니다. 지난주에 삼성전자가 어닝 서프라이즈 실적을 발표한 가운데 하이닉스의 실적 기대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이닉스는 지난주 공시를 통해 4월 23일에 기업 설명회를 개최하고 1분기 실적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HBF 생산 인프라 구축이 본격화되면서 반도체 장비와 소재 부품 수요도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샌디스크는 시제품 생산 라인을 조성하기 위해 협력사들과 생태계 구축을 시작했다고 전해졌어요. HBF는 샌디스크가 공개한 신개념 플래시 메모리로 HBM과 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브 사이에 위치하는 차세대 메모리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샌디스크는 2달 전 하이닉스와 함께 HBF의 표준화와 제품화를 추진한다고 전해진 바 있습니다. 이 같은 소식 속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주가가 엇갈린 흐름을 보인 가운데 일부 반도체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 중에서도 한솔테크닉스는 사업 포트폴리오 강화와 수익 증대를 위해 윌테크놀로지의 지분 83%를 1,772억 원에 신규 양수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했는데요. 윌테크놀로지 인수를 통해 반도체 사업 영업에서 확고한 기반을 다지고 경쟁력을 확보할 것이라고 밝혔어요. 또한 타법인증권 취득자금 확보를 위해 최대 주주인 한솔홀딩스를 대상으로 450억 원 규모의 3자 배정 유상 증자를 진행하며 450억 원 규모의 주주 배정 후 일반 공모 유상 증자도 진행한다고 공시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한솔테크닉스의 관계자는 유상 증자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주주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자회사의 자금 조달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시지트로닉스는 우주 반도체 관련주로 부각되며 강세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상한가로 마감한 데 이어 오늘도 강세를 보였는데요.
지난주 목요일 장마감 후에 전해진 기사에 따르면 삼성전자가 우주용 반도체를 미래 먹거리로 낙점하고 기술 개발을 진행 중이라고 전해졌어요. 이 같은 소식 속 CG트로닉스가 작년에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함께 우주 환경에서도 동작이 가능한 반도체 국산화에 성공한 사실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 외 나머지는 개별 이슈로 오른 종목들입니다. 먼저 알체라의 급등 이유는 파악되지 않았는데요. 알체라는 상한가에 들어간 이후 전환사채 만기 전 취득 공시가 올라왔으며 언론을 통해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추진하는 인공지능 전환 바우처 지원 사업의 공급 기업으로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그 밖에도 알체라는 보안 관련주로 부각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미국 AI 스타트업인 엔트로픽이 최신 인공지능 모델인 미토스를 공개하면서 미국과 영국 정부가 긴급 대응에 나섰다고 전해졌는데요. 미토스가 기존 보안 체계의 허점을 찾아내는데 탁월한 성능을 보이면서 해킹 등의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에요. 영국은 미토스가 노출시킨 보안 위협에 대한 브리핑을 진행할 예정이며 미국도 사이버 위협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고 전해졌습니다. 그 밖에도 청와대 AI 수석인 하정우 씨가 부산 복합에 출마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알체라가 하정우 관련주로 부각되었다는 분석이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ICH와 서울전자통신, 에머리지의 급등 이유는 파악되지 않았는데요. 이 중에서도 서울전자통신은 통신장비 관련주로 부각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또한 에머리지는 아직까지 감사보고서가 올라오지 않은 종목이니 조심하세요. 이어서 레이는 지난주 수요일 장마감 후 메가젠 임플란트의 소유 주식수가 변동되었다는 전자공시가 올라온 바 있는데요. 메가젠 임플란트는 장내 매수를 통해 레이의 주식 80만 주를 보유 중이라고 밝혔으며 이는 지분 5%에 해당하는 물량입니다. 보유 목적은 경영권 영향이라고 밝혔으며 레이와의 사업적인 협력 가능성을 감안한 투자 목적의 지분 취득이라고 전해졌습니다. 다만 지분 취득 과정에서 레이와의 협의나 사전 통보는 없었다고 알려지면서 경영권 분쟁 기대감을 입으며 강세를 이어오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음으로 RF 시스템즈를 비롯한 방산 기업들이 상승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이 결렬된 가운데 이스라엘은 종전 협상 당일에도 레바논을 공습했다고 전해졌는데요. 그 밖에도 사우디는 하나그룹과 LIG 넥스원에게 천공의 인도 일정을 앞당길 수 있는지 물어봤다고 전해졌으며 아랍에미리트도 한국 업체들에게 요격미사일의 추가 공급을 요청했다고 전해졌어요. 이 같은 소식들 속에서 방산 기업들이 상승세를 보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RF 시스템즈는 LIG 넥스원을 통해 천공 체계에 적용되는 탐색기 안테나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첨보는 테슬라로 추정되는 업체에 로보택시 핵심 소재 공급을 개시했다고 알려지면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미래에셋증권은 이 같은 분석을 토대로 첨보에 대한 목표 주가를 68,000원에서 79,000원으로 상향했는데요. 첨보의 오늘 정규장 종가는 64,600원입니다. 다만 오늘 2차전지 관련주들은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보였으니 참고해주세요. 그럼 오늘의 거래량과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을 시장별로 살펴보고 마칠게요. 대체거래소 도입으로 인해 3시 30분까지의 데이터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에서 거래량 상위를 기록한 종목을 살펴보겠습니다. 1위가 남선알미늄, 2위는 조일알미늄, 3위는 대한해운, 4위는 신성이엔지, 5위는 알루코, 6위는 삼성전자, 7위는 흥하해운, 8위는 남해화학, 9위는 대우건설, 10위는 대형포장입니다. 이 중 10% 이상 상승한 종목은 남선알미늄, 조일알미늄, 알루코, 남해화학입니다. 남선알미늄과 조일알미늄, 알루코는 알루미늄 관련주입니다. 남해화학은 비료 관련주로 묶이는 종목인데요. 중국이 5월부터 황산 수출을 중단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남해화학이 자회사를 통해 반도체용 고순도 황산을 생산 중인 점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신성이엔지는 반도체 관련주이자 태양광 에너지 관련주로 묶이는 종목인데요. 지난주 금요일 장마감 후 JP모건의 소유 주식수가 변동되었다는 전자공시가 올라온 바 있습니다. 4월 8일을 기준으로 신성이엔지의 주식 1314만 주가량을 보유 중이며 보유 지분은 6.3%라고 밝혔습니다. 보유 목적은 단순 투자입니다. 한편 대형포장은 골판지 관련주로 묶이는 종목인데요. 중동 전쟁으로 인해 나프타 수급이 차질을 빚고 있는 가운데 쿠팡이 비닐 대신에 종이봉투를 사용한다고 밝히면서 골판지 기업들이 수혜 기대감을 잊고 있습니다. 한편 코스닥 시장에서 거래량 상위를 기록한 종목은 1위가 대한강통신, 2위는 이노인스트루먼트, 3위는 오가닉티 코스메틱, 4위는 앱튼, 5위는 우리로, 6위는 프로이천, 7위는 위지트, 8위는 에이스테크, 9위는 솔리드, 10위는 드림시큐리티입니다. 이 중 10% 이상 상승한 종목은 대한강통신, 이노인스트루먼트, 우리로, 프로이천, 위지트, 에이스테크입니다. 대한강통신, 이노인스트루먼트,
우리로 에이스테크는 통신장비 관련주입니다. 프로2000은 아이폰 관련주로 부각되며 강세를 이어오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프로2000은 지난달에 기업가치 재고계획 공시를 통해 애플과의 직접 협력 관계를 수립하여 선행제품 개발을 진행 중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다만 해당 부분은 정정 공시를 통해 수정된 상태이니 참고해주세요. 애플은 9월달에 폴더블 아이폰을 공개한다고 알려졌으며 초기 생산 물량을 기존 계획보다 늘린 1100만 대 수준으로 책정했다고 전해졌습니다. 한편 위지트의 급등 이유는 파악되지 않았는데요. 위지트는 디스플레이와 반도체 장비 부품을 생산하는 기업이며 비트코인 관련주로도 묶이는 편입니다. 또한 위지트는 동전주이기도 하니 참고해주세요. 다음으로 코스피 시장에서 거래 대금 상위를 기록한 종목을 살펴보겠습니다. 1위가 삼성전자, 2위는 하이닉스, 3위는 LIG 넥선, 4위는 대우건설, 5위는 LS일렉트릭, 6위는 현대차, 7위는 삼성전기, 8위는 남선알미늄, 9위는 삼성 SDI, 10위는 하나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이 중 10% 이상 상승한 종목은 LS일렉트릭, 남선알미늄입니다. LS일렉트릭은 주식 분할로 인한 변경 상장 첫날 강세를 보였습니다. LS일렉트릭은 지난 2월 주식 한 주당 가액을 5,000원에서 1,000원으로 분할하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그 밖에도 LS일렉트릭은 정규장 마감 후 미국 빅테크 기업과 1,700억 원 규모의 배전방 공급 계약을 맺은 것으로 파악됐다는 단독 기사가 올라왔으니 참고해주세요. 해당 업체는 아마존 웹서비스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한편 남선알미늄은 알루미늄 관련주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에서 거래 대금 상위를 기록한 종목은 1위가 대한강통신, 2위는 세미파이브, 3위는 삼천당제약, 4위는 솔리드, 5위는 우리로, 6위는 동진세미캠, 7위는 에코프로, 8위는 우리기술, 9위는 우리넷, 10위는 ISC입니다. 이 중 10% 이상 상승한 종목은 대한강통신, 세미파이브, 우리로, 우리넷입니다. 대한강통신과 우리로, 우리넷은 통신장비 관련주입니다. 세미파이브는 최대주주이자 미국 반도체 설계 스타트업인 사이파이브가 4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유치했다고 전해지면서 강세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특히 엔비디아가 투자에 참여한 점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삼천당제약은 특별한 호재 없이 반등세를 보였으며 동진세미캠은 이르면 2분기부터 미국 텍사스 공장을 가동한다고 전해지면서 상승세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한편 ISC는 외국인과 기관의 양매도가 나오며 급락세를 보였는데요. ISC의 IR팀은 지난주에 있었던 외국인 매도세 여파와 함께 대형 ETF 편입에 따른 차익 실현 매물이 맞물리면서 주가 하락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